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폭군 연산군. 그의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건 피바람과 광기뿐입니다. 하지만 잠깐, 정말 그럴까요? 그가 처음부터 괴물이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단순한 폭군의 기록이 아닙니다. 한 아이가 어떻게 괴물이 되어갔는지 그 슬픈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는 정말 타고난 악마였을까요? 아니면 누구보다 깊이 상처받은 외로운 아이였던 건 아닐까요? 때는 조선 성종시대, 궁궐 안에는 아름다운 중전이 있었습니다. 패비 윤씨, 그녀는 성종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화려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하지만 궁궐이라는 곳이 그렇듯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후궁들과의 갈등이 시작됐고 정인지의 딸인 정연왕후가 성종의 마음을 서서히 차지해갔습니다. 윤씨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사랑을 잃는다는 것, 왕비 자리를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단순히 지위를 잃는 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윤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성종의 얼굴을 손톱으로 핥히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성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전이 상감의 얼굴을 핥히어 상처를 내었다. 이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성종은 분노했고 신하들은 패비를 요구했습니다. 윤씨는 결국 궁에서 쫓겨나 사가로 내려가게 되었고 그로부터 며칠 후 사약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연산군이었죠. 그때 그의 나이는 고작 7살이었습니다. 성종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자는 잠들지 못하고 매일 밤 어머니를 불렀다. 7살 아이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는지를 아무도 그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는 돌아가셨다는 말만 반복될 뿐이었죠. 세월이 흘러 연산군은 왕위에 올랐습니다. 처음 몇 년간 그는 의외로 모범적인 왕이었어요. 조용하고 학문을 좋아했으며 나름의 개혁 의지도 보였습니다. 신하들도 안심했죠. 다행히 선왕의 현명함을 이어받으셨다. 하지만 운명은 참 잔혹합니다. 즉위한 지 5년째 되던 해 연산군은 궁궐의 한 금고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발견합니다. 바로 비만기였죠. 비만기란 왕이 개인적으로 기록해두는 일종의 비밀 보고서였습니다. 성종이 생전에 숨겨둔 이 문서에는 패비 윤씨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그녀의 죽음을 종용했는지 그 모든 과정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던 거죠. 연산군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만기를 본 후 대성통곡하며 정사를 중단하였다. 그 순간 연산군이 느꼈을 감정을 상상해보세요. 20년 넘게 품고 살아온 의문이 한순간에 풀린 거예요. 하지만 그 답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어머니는 누군가의 계략에 의해 죽었고 아버지 성종도 그 죽음에 동조했으며 지금 자신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신하들 중 상당수가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연산군은 그날 밤 혼자 중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왜 그렇게 울면서 저를 안아주셨는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정사를 계속했지만 연산군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매일 보던 신하들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이 사람도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했을까? 저 사람은 어떨까? 말투도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부드럽고 정중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점점 날카로워졌죠. 신하들과의 대화도 피하기 시작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연산군 일기에는 이런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왕은 밤마다 어머니를 꿈에서 보았다. 어떤 꿈이었을까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따뜻한 품에 안겨있던 행복한 꿈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머니가 사약을 받던 그 끔찍한 순간의 악몽이었을까요? 점점 연산군의 눈빛이 변해갔습니다. 예전의 온화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신하들도 눈치챘습니다. 전하께서 요즘 이상하시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직접 묻지는 못했죠. 한밤중 연산군은 혼자 중얼거렸을지 모릅니다. 나는 아직도 그날이 잊히지 않는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나를 안아주던 그 따뜻함이, 그리고 그 다음날의 차가운 침묵이. 마침내 그 분노가 폭발한 날이 왔습니다. 1504년 갑자사화가 시작된 거죠. 연산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여한 모든 이들을 찾아내어 응징하기로 한 거예요. 유자광, 성준을 비롯해 패비 윤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인물들이 차례로 끌려왔습니다. 어떤 이는 차명을 당했고 어떤 이는 능지처참되었으며 어떤 이는 귀양을 갔습니다. 하지만 연산군의 분노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권력자들뿐만 아니라 관련된 궁녀들, 내관들까지도 고문을 받았습니다. 누구든 어머니 사건에 조금이라도 연관되었다면 용서받을 수 없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들도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권력과는 아무 상관없던 사람들까지도 왕의 분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연산군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머니의 원한을 갚지 않고서는 하늘을 우러러볼 면목이 없다. 복수였을까요? 정의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너무 오래 참아온 슬픔의 폭발이었을까요? 연산군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을 겁니다. 복수를 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물었을 테니까요. 이렇게 하면 어머니가 기뻐하실까? 아니면
더 슬퍼하실까? 하지만 이미 시작된 피바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번 터진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연산군 자신도 그 분노에 휩쓸려가고 있었어요. 복수를 마친 후에도 연산군의 마음은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공허감에 빠져들었어요. 그는 점점 왕으로서의 책임감을 잃어갔습니다. 정사는 뒷전이었고 궁 밖으로 나가 방탕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후궁들을 무차별적으로 겁탈하고 백성들의 아내와 딸을 강제로 데려와 능욕했습니다. 중종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은 눈물로 탄식했고 신하는 밤마다 술로 마음을 달랬다. 연산군은 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요? 복수를 마쳤으니 이제 평온해져야 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을 죽여도, 아무리 잔혹한 복수를 해도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 따뜻한 품은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을. 그래서 더 절망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결국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중종반정이 일어난 거죠. 연산군은 왕위에서 쫓겨나 강화도로 유배되었고 그곳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연산군은 분명 폭군이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폭정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진실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받지 못한 한 아이의 절규를, 어머니를 잃은 상처받은 영혼의 몸부림을 말이에요. 연산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의 결핍이 한 인간을 어디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상처받은 아이가 권력을 쥐었을 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죠. 역사는 그를 잔혹한 폭군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으로 잃어버린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7살의 어머니를 잃은 그 아이의 분노를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었을까요? 연산군은 괴물이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어머니를 그리워한 상처받은 한 아이였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